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58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8편에서는 홈 어시스턴트 무려 10편입니다. 오늘 10편부터는 뭔가 의미 있는 예제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목적물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편리하게 한번 사용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완벽하게 제품화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지금 녹한다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집안에 뭔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들은 알리익스프레스나 국내 쇼핑몰이나 찾아보시면 이미 상용 제품으로 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외관이 미려한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을 구입하셔서 쓰면 되겠지만, 아두이노 공부도 한번 해보고 내가 직접 이거를 기능을 구현을 해보고 자유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녹한다 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품으로 된 타입은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아두이노로 내가 직접 만든 것은 수정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기능 사용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도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 아무튼 뭐가 본인한테 이득이 될지는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예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IoT 전등 스위치. 전등 스위치를 홈 어시스턴트로 제어를 하려는 시도입니다. 전등 스위치라 하면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을 켰다 껐다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2번 스마트 플러그. 이것은 홈 어시스턴트로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를 제어를 하려는 시도가 되겠는데요. 콘센트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 제품이 전원을 필요에 따라서 차단을 하거나 연결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전등 스위치 먼저 한번 격파를 해보고 그 다음 이 플러그 수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등 스위치에 필요한 어떤 구성품들을 제가 여기 꺼내놨는데요. 제어보드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위모스 D1 아론입니다. 사물 인터넷 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용 220V 전원을 교류를 직류 5V로 바꿔주는 이걸 뭐라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5V 컨버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5V 컨버터라고 하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5V 컨버터. 교류 220V를 직류 5V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천장에 달려있는 전기는 220V잖아요? 그러면 얘가 천장에 같이 딸려져서 부착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전원을 공급을 받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필요한 거죠. 다음 적외선 근접 센서입니다. IR 센서. 이거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릴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채널 릴레이. 1채널 릴레이가 준비가 되면 되는데 제가 2채널 릴레이 구입해둔 게 있어서 그냥 저는 2채널 릴레이 가지고 하는데요. 이거 새 겁니다. 반짝반짝한 새 건데 저는 이 채널 릴레이 구입해놓은 게 있어서 그냥 이거 쓰는데요. 어차피 전구 하나 제어할 거기 때문에 1채널 릴레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등 스위치 제어하는 것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기타 나머지는 부자재죠.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선도 여기 제가 꺼내놨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전선 보이죠? 마루호두님이 보급해주신 전선입니다. 자,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피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오붓하게 시작을 하네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좀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판 가지고 한번 미려하게 오늘의
녹한다의 계획을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전구 있잖아요. 전구 요렇게 생긴 자, 백열등 가지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죠. 백열등이 있고 집안에 요렇게 콘센트가 있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 플러그를 꽂잖아요. 플러그를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선 두 가닥을 요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불이 짠 하고 이렇게 쫙 들어오잖아요. 그죠? 220V 콘센트에 꼽는 행위가 바로 불이 팍 들어옵니다. 왜냐? 상시 전원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요만큼을 선을 이렇게 가위로 탁 자른 다음에 스위치를 달죠. 요렇게. 그럼 이 스위치를 요렇게 딱 닫았을 때 전등이 켜지고 안 눌렀을 때 전등이 꺼진다. 켜거나 끄거나 하는 제어가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입니다. 전등이고 전등 스위치예요. SY킴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요렇게만 돼 있으면 아주 프로블럼이 간단해요. 우리 실제 집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녹화한단의 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전등이 여기쯤 달려 있겠죠. 요렇게 이 생긴 게 좀 구린데 이거 전등입니다. 자, 전등이고 그 스위치 제어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 벽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겠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요거를 아래쪽으로 탁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로 올릴 때가 ON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막대기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탁 올리거나 탁 내리는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룸이잖아요. 그럼 이 반대쪽이 여기가 이제 여기는 천장이 되는 거고요. 요쪽은 벽이 되는 거죠. 그때 내부적으로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용 220V 전원은 선이 두 가닥이잖아요. 방향성은 없죠. 교류 전류에서는. 자, 첫 번째 선을 요 보라색으로 표현해 보죠. 두꺼비 집이 여기 있어요. 가정용 전기가 들어오는 뭔가 있잖아요. 가가호호 들어오는 전기 단자함 거기서 자, 한 가닥이 이쪽으로 옵니다. 일로 와서 한 가닥은 요 전구한테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남은 한 가닥은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갑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 전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구 입장에서는 이 스위치 두 개가 딱 접점이 붙어가지고 빨간 선 두 개가 이렇게 탁 붙으면 전구가 켜지는 거고, 스위치가 차단이 되면 전구가 탁 꺼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 켜고 끄는 게 그런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물 인터넷 보드 가지고 전등 스위치를 뭔가 제어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제어해야 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요 전등 스위치를 사물 인터넷 보드로 바꿔줘야, 그렇잖아요? 끊어진 거를 붙였다가 뗐다 하는 게 릴레이의 일이잖아요. 그럼 릴레이를 여기다 달고 스위치를 그러니까 벽에서 제거를 하고 릴레이하고 사물 인터넷 보드를 스위치 있는 자리에다가 매립을 하고 작동을 시키면 그게 IoT 전등 스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지금 여기다가 보드 더하기 릴레이를 달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빨간 선 두 개 보세요. 보라색하고 빨간색 두 가닥이 있어야 220V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위치에서 가만 봤을 때 한 선이 두 개 중에 한 가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20V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 단톡방에서 아주 심오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어, 뭐야, 기생전원이라고, 페러사이틱 서플라인가?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안정적인 전원을 만들어내기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스위치 있는 자리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스위치 있는 자리에서 5V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드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자기도 먹는 게 있어야 와이파이가 활성화가 되고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서 홈 어시스턴트로부터 제어를 당할 텐데, 여기 있는 빨간 선 한 가닥만 가지고는 220V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220V가 없는데 거기서 또 컨버터 가지고 5V를 뽑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요렇게 돼 있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보라색 선이 천장으로도 가지만 이쪽으로도 예를 들어 한 가닥 이렇게 오는 선이 예를 들어 있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대부분 가정의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선이 두 가닥이 스위치 쪽으로 오지 않아요. 둘 중에 한 가닥만 와서 그거를 붙이냐 마냐를 스위치 가지고 하는 거지, 두 가닥을 다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두 가닥이 다 그 통 안에 들어있으면 자칫하면 닿아서 오히려 쇼트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뭐하라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나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럼 요때 지금 녹한다가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보드하고 릴레이를 요 벽 천장에다가 매립을 한다는 컨셉으로 갈 겁니다. 천장에다 매립을 하고 이 스위치는 항상 ON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보드하고 릴레이가 요 스위치를 직접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는 항상 ON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은 녹한다의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항상 ON. 딱 이렇게 켜두는 거죠. 스위치. always on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ON이니까 항상 전구가 이렇게 불이 탁 켜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 여기서 자,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아답터가 여기 물리는 거예요. 자, 컨버터.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컨버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220V 컨버터니까 반대쪽 출력이 5V가 나오겠죠? 요 5V 출력을 DC 5V가 나옵니다. 그리기가 좀 만만치 않네. 자, 요 DC 5V를 사물인터넷 보드가 받는 거죠. 보드. 그러면 스위치가 항상 ON이니까 빨간색, 보라색 전이차가 발생하니까 컨버터에 전원이 공급이 되고 5V, 보드에도 전원이 공급되는 형상이 나오겠죠? 그때 보드가 이제 릴레이를 제어하는 겁니다. 릴레이. 보드에 달려있는, 자, 5V 릴레이입니다. 이 릴레이가 여기 있는 이 전등 두 개 중에 한 가닥을 이렇게 절단을 하는 거죠. 절단을 딱 하고 릴레이의 한 가닥을 이렇게 릴레이 쪽으로 주고 다른 한 가닥을 릴레이 쪽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릴레이가 결국 이 전등을 지배를 하는 거죠. 접점을 붙였다 뗐다 하는 거고, 그 전에 전등 이전에 있는 이 활선에서 컨버터에서 5V를 빼서 요 릴레이를 보드가 제어를 하고, 보드는 홈 어시스턴트에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죠. 홈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전등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이렇게 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홈 어시스턴트가 예를 들어 다운이 돼버렸다. 홈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꺼졌는데 내가 전등을 켜거나 끄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전등을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서버에 가서 홈 어시스턴트를 다시 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홈 어시스턴트에 너무 의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외선 근접 센서를 여기다가 달자 하는 겁니다. 스위치는 항상 ON인 상태로 두고 이 보드에다가
적외선 근접 센서를 하나 달 거예요. 이 적외선 근접 센서는 5cm, 한 10cm에서 5cm 이내에 뭔가 감지가 되면 신호가 발생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적외선 센서의 용도는 전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때 센서에 뭔가 감지가 되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고, 켜져 있으면 꺼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 켜지고, 훑으면 꺼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물론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줘도 상관없지만 천장은 높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적외선 근접 센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는데, 저 위에 달려있는 전등에 버튼을 달아버리면 이렇게 누르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합의점을 찾은 게 적외선 근접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성을 노칸다의 IoT 전등 제어라고 일단 이름을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스위치는 항상 ON, 항상 켜둬서 전기가 전구 쪽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그때 이 모든 것들은 천장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영혼의 그림, 다 이제 브리핑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아이디를 불러드렸죠? 요셉님 반갑습니다. 토탈리 나띵님도 반갑습니다. 자장나무님 반갑습니다. 손대리님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 아이디를 다 외울 수 있겠네요. 홈 어시스턴트를 켜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버추어 박스. 경민님 반갑습니다. 경민님 저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녹한다가 잘 확인을 했습니다.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켜지라고 이제 놔두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켜지겠죠. 자, 단계를 일단 좀 구성을 하자면 바로 220V 전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3개의 관계를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먼저 구성을 할 겁니다. 사물 인터넷 보드에 뭔가 제어 신호를 주면 릴레이의 채널에 1번 채널이 개방이 됐다가 이렇게 다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하고, 그때 적외선 근접센서 수동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요 릴레이가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3개의 관계를 먼저 홈 어시스턴트에서 연동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 얘가 연결이 되면 되겠죠. 220V. 그리고 릴레이에 실제 전구를 달아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등은 여기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안 가지고 왔네. 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자, 오늘 제어는 요거 가지고 할 거고요. 이거 스트리밍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천장에 달려있는 저 전등 있잖아요. 저기다가 오늘 만든 구성 그대로 달아가지고 실제 제어되는 장면은 제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별도로 올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거 제가 지금 뽑아버리면 방이 어두워져서 촬영이 안 되거든요. 뭐 대체할 만한 전등도 없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하려니 이거는 천장에 지금 고정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예시는 이걸로 보여드리고 실제 작동되는 것은 동영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가 딱 켜져 있네요.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연금술사님도 반갑습니다. 쏘기 좋질 않네요. 자, 홈 어시스턴트 접속합니다.
SYH님도 반갑습니다. 어제 열심히 했던 흔적이 또 이렇게 남아있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거구나.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션부터 한번 격파를 해보도록 하죠. 단계 가보는 겁니다. 자, 먼저 릴레이 하나 온오프 하는 거. 우리 지금 녹한다가 홈 어시스턴트 10편 하고 있는데 10편 단계에서 릴레이 한 개 제어하는 것은 엄청나게 간단한 어떤 상황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제어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릴레이잖아요. 릴레이라는 것은 디지털적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온오프 개념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홈 어시스 ESP 홈 컴포넌트 중에 스위치가 여기 해당이 되죠. 스위치, 그죠? 스위치를 사용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사물인터넷 보드에 GPIO에 바로 물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 GPIO 스위치를 활용을 하면, 오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홈 어시스턴트 아주 바람직하게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느낌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릴레이가 아마 로우 레벨 트리거일 건데요. 로우 레벨 트리거란 로우 레벨 트리거, 하이 레벨 트리거, 로우 레벨 트리거 두 개인데요. 얘는 로우일 때 켜짐입니다. 릴레이가 전등이 켜지는 거고 하이일 때 꺼짐입니다. 그런데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하이일 때 켜지는 거고 로우일 때 꺼지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반대가 뒤집혀 있죠. 그래서 GPIO 스위치인데 인버티드 옵션을 트루로 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신다면 오케이, 더블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해보죠. 하이 레벨 트리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2채널 릴레이라서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1채널 릴레이면 선이 아마 3가닥일 거예요. 그라운드, VCC 순서는 뭐 알아서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S, IN, 시그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아마 돼 있을 건데요. 릴레이마다 기호는 다 이렇게 달라요. VIN이 될 수도 있고 요런 기호를 찾으시면 되는데 다 똑같은 표기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VCC 5V 보드에서 바로 직접 전원을 공급해 줄 겁니다. 그라운드는 보드에 GND라고 되는데 아무데나 그냥 꽂아 주시면 되고, 여기 제어 핀을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할 겁니다. 디지털 3번 핀은 GPIO 번호로 5번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죠. 3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5라고 써야 됩니다. 제가 3번이라는 것은 이 자리가 디지털 3번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연결해주고 GPIO 스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켰다 껐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홈 어시스턴트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야 녹한다도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를 깨우쳤는데 아마 처음 이거를 접하시는 분들은 좀 막막하실 거거든요. 제가 1편부터 했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드 전원 들어갔고, 작업은 ESP 홈 애드온 쪽에서 진행이 되죠. 구성하기, 애드온, ESP 홈, 웹 UI 열기. 잠깐 기다리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겠죠. 그죠? 녹한다라는 디바이스가 지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어제 했던 모드버스 내용입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빼고. 잠깐만요. 왜 저 방 이상한 냄새가 나지? 녹한단의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저 옆집 할머니께서 황토방에 나무를 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네요.
자, 보드 등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아마 진행이 될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YAML 코드로 작성을 하면 그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참고해야 되는 위치는 GPIO 스위치라고 했죠. 스위치 컴포넌트 찾으시고 GPIO 스위치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좀 크게 해가지고 딱 때려놓고 핀 번호는 5번이라 있고 네임은 메인 룸 라이트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메인 룸 라이트 노칸다 룸 라이트라고 하죠. 노칸다 룸 라이트. 약간 나이트클럽 이름 같기도 한데요. 노칸다 룸 라이트입니다. 나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그리고 로우 레벨 트리거기 때문에 인버티드 옵션을 걸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있습니다. 인버티드 핀 자리에다가 인버티드 5번이고 인버티드 트루. 이러면 로우가 하이가 되고 하이가 로우가 되고 이제 이게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되는 개념이죠. 끝났습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슬기로운 학생님 반갑습니다. 모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가 채널 1일까? 자, 컴파일 중입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업로딩 보이죠? 자, 업로드 다 되었고 조금 있다가 보라색 화면으로 뭐가 쫙 채워지면 접속이 된 것입니다. 보드가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접속할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 되겠죠? 잠시 기다리면 됐죠? 요까지 두고 자, 홈 어시스턴트를 하나 더 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노칸다 룸라이트라는 게 이제 버튼이 하나 생겼죠? 요걸 누르면 자, 여기 릴레이가 보이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소리 잘 들어보세요. 딱 소리 나는 게 안에 내부 스위치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전등 스위치를 그 전등을 어떻게든 달아 놓으면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스텝 1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적외선 근접 센서 가지고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것은 절차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보드에 IR 센서를 추가한다.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IR 센서하고 요 GPIO 3번 D3의 GPIO 스위치하고 오토메이션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동화를 걸어줍니다. 자동화를 YAML로 작성한다. 요렇게 해두면 그 ESP 홈 쪽에서도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홈 어시스턴트에서 자동화를 걸어주게 되면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ESP 홈 쪽에서 오토메이션을 YAML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요 녀석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냐 말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체적으로도 동작을 한다는 말이죠. 얘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서 뭔가 제어한다는 것은 홈 어시스턴트의 자동화가 걸려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홈 어시스턴트의 오토메이션과
ESP 홈 쪽의 오토메이션 분류가 두 개인데 ESP 홈 쪽의 내부의 오토메이션을 코드로 걸어주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든 말든 홈 어시스턴트가 켜져 있든 다운이 되든 상관없이 요 녀석 가지고 릴레이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센서입니다. 그죠? 얘는 뭔가 작동이 되는 액추에이터라고 보면 되겠고, 얘는 센서인데, 하이하고 로우하고 두 개를 가진 거잖아요? 하이하고 로우하고는 우리가 부르기로는 이진적인 거잖아요? 0 또는 1. 디지털적인 건데, 이진이라고도 표현하죠. 바이너리입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센서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녀석의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오토메이션을 걸면 되겠다. 됐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리빨이 3개입니다. 3개고 아웃, GND, VCC 이렇게 3개고 VCC 5V 그라운드라고 되는데 아무데나 꽂고 아웃핀을 디지털 4번에 꽂겠습니다. 디지털 4번은 GPIO 번호로 해도 4번이에요. 이해가 다들 잘 되십니까? 주흠님 반갑습니다. 이해가 다들 잘 되시나 모르겠네요. 홈 어시스턴트도 계속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이렇게 재밌는 거를 왜 몰랐죠? 지금까지. 자, 요 센서의 작동 표시등이 바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불이 하나만 켜졌죠? 두 개 다 들어오죠? 요 위쪽에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렇죠? 켜지고 꺼지고 요 신호를 ESP8266 가지고 읽어가지고 요거를 제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에 바이너리 센서를 한번 추가를 하면 되겠죠. 한 개를. 바이너리 센서 갑니다. 바이너리 센서 컴포넌트에 GPIO. 뭐 디바이스 클래스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만큼만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는 IR 센서라는 이름을 붙여보죠. IR 센서. GPIO 번호 4번.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일단 인스톨 해줍니다. 자동화는 지금 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컴파일 새로 하네요. 컴포넌트 구성이 바뀌게 되면 컴파일을 새로 하고, 컴파일을 하면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컴포넌트 구성이 바뀌지 않고 핀 번호가 바뀌고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바뀌고 이런 거면 컴파일이 굉장히 빨리 되는데요. 또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됐다. 자, 사실 오늘 할 것의 코어는 이거예요. 요게 다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거를 연결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됐다. 이제 여기 딱 가보시면 IR 센서가 꺼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반대로 작동되구나.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켜짐이라고 나오고 제가 뭔가를 갖다 대면 꺼짐이라고 나오죠. 상태가 반대로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인버티드 옵션을 true로 해줘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감지가 돼야 되고 켜짐이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꺼짐이어야 되고 감지가 됐을 때 켜짐이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ESP 홈 쪽에서는 자 인버티드 요거를 요 부분을 쓰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아니고, 여기 있죠. inverted true 요만큼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inverted가 들어갔었죠. 스위치 쪽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구성이 안 박히면 이렇게 빨리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9편까지 배웠던 그 홈 어시스턴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거를 복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럼 센서에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되면 꺼짐.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센서 여기 있죠? 꺼짐이라고 나오죠? 손을 갖다 대면 켜짐, 꺼짐, 켜짐, 꺼짐. 자, 바람직하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은 여기다가 자동화를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 글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IR 센서에 뭔가 감지가 되면, 녹한다, 룸 라이트를 토글한다. 토글한다는 것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켠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제어 대상이 되는 건 IR 센서잖아요. IR 센서의 트리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 하죠. 자, 홈 어시스턴트, ESP 홈 어시스턴트에서 자동화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트리거가 되고 결과가 액션이 되는 건데요. 언제 지금 액션이 벌어질 거냐 이 말입니다. 언제 릴레이가 지금 작동이 되어야 되느냐. IR 센서에 뭔가가 센싱이 되었을 때. 그래서 바이너리 센서 지금 이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트리거를 찾는데 여기 없고, 자, 바이너리 센서 코어에 가시면 있습니다. 코어 쪽으로 싹 가셔서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on press라는 거 보이죠? 요게 저 트리거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게 트리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뭐 트리거드 뭐 나온다 그죠? on press, 그러니까 센서에 뭔가 없었던 게 갑자기 감지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릴리즈라는 것은 감지가 되었다가 안 되는 거. 다시 프레스는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됐다가 감지가 딱 됐을 때를 말하는 거고, 릴리즈는 감지가 된 상태에서 물체가 빠졌을 때를 릴리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on 프레스가 적절하겠죠. 요만큼 가지고 옵니다. 대상이 되는 게 바이너리 센서 부분이죠. on 프레스,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스위치 턴온이라고 바로 액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아니라 스위치 쪽에 액션을 찾으면 되겠죠? 스위치 컴포넌트에. 스위치의 트리거가 아니라 액션 쪽에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스위치 토글 액션.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켠다. 스위치 토글 액션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때 뒤에 들어가는 이 알맹이는 어떤 스위치의 아이디를 집어넣으라 이 말인데요. 지금 스위치의 아이디가 부여가 안 돼 있죠. 아이디를 줍니다. 아이디 뭘로 하지? 메인 스위치라고 이름을 해보죠. 그럼 요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에러 사라졌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해석하면 바이너리 센서가 있는데 꺼짐과 켜짐 두 개의 상태가 있고, 감지가 안 됐을 때 꺼짐이고 감지가 되었을 때 켜짐이 될 텐데, on press라는 것은 감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감지가 되었을 때 그게 트리거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때 뭐를 할 거냐?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켠다. 스위치 토글 액션을 부여를 해주고 그때 토글 당할 컴포넌트의 아이디가 메인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마루오도님도 컨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제가 잘 확인했어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기생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냥 빼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홈 어시스턴트가 필요 없습니다. 얘네 두 개의 관계에서는 한번 해볼까요? 그죠? 감지가 안 됐다가 감지가 되면 릴레이가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전등을 물려놨다면 홈 어시스턴트에서도 물론 지금 얘랑 관계없이 제어가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자, 그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렇게 하는데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돼 버렸을 때 저는 이거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죠. 되죠? 됐습니다. 이제 기계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다 끝났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 이게 작동이 되겠는지를 보면 되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좀 뽑아두고 이제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220V 전등이고요. 벽부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두 개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는데 여기 220V가 딱 두 개가 여기 꽂히게 되면 이 전등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외부 전원을 한번 가지고 와보죠. 얘 빼고 자, 제가 다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스위치 있죠? 이게 우리가 벽에 붙어있는 그 스위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일단 요래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요래.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작업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니까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무섭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무섭기는 무섭고 좀 그런 상황이니까 자, 괜히 감전되지 마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콘센트를 꼽아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전등 스위치가 되고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벽에 있는 거고 얘는 천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든 이제 얘를 우겨 넣으면 되는 거죠. 다시 뽑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전등은 지금은 제가 코드를 뽑아놨는데 항상 전등은 켜짐 상태로 둘 거기 때문에 이 파란 선과 갈색 선에는 220V가 항상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반대쪽 전구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 아까 220V에서 5V로 바꾸는 요거 녹한다가 만들어 둔 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 꽂아 줄 겁니다. 한 개는 그냥 이렇게 꽂아 둘 거고요. 얘가 잘 들어가려나 모르겠네요. 같이 이렇게 말아 가지고 꽂으면 되겠다.
갑자기 막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얘도 맞다. 비어있는 선을 하나 달아주긴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파란선 갈색선은 활선이니까 일단 5V에서 220V로 바꾸는 얘는 여기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전구랑 상관없이 항상 요 보드는 5V 전원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선이 한 개가 더 필요한데요. 피복을 좀 까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한 뼘 정도. 오늘은 이런 거 만드는 시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선을 좀 이렇게 벗겨야 되는데, 이거 좀 쉽게 벗기는 방법 없나요? 이거 여기서 선을 빼야 되는데.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벤치로 딱 잡고 잡아 뜯으면 되겠네요. 칼로 하면 된다고요. 칼로 하면 저 안에 피복 다 잘라버릴 것 같아가지고. 깝깝하죠. 이런 거 녹한다는 이런 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이 참, 벤치가 하나 더 있으면 탁 잡아 뜯으면 될 것 같은데. 선을 내놓아라. 선을 내놓아라.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엄청 질기네. 힘으로 잡아 뜯고 있습니다, 지금. 와, 힘들다. 절단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선이 하나 남았죠? 아, 힘들어. 자, 딱 뺏겨가지고. 자, 얘는 지금 전구 쪽으로 들어가는 전원이니까, 이제 얘는 일단 무시해두고. 여기 신경을 딱 쓰는 겁니다.
잘 되려나?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이제 요게 전동적으로 들어가는 전원이 될 건데, 요거 두 개 사이에 릴레이를 낑구는 거죠. 얘도 선이 좀 짧네요. 밖으로 좀 이렇게 빼야 되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그냥 하면 좀 위험하겠구나. 얘도 어차피 선 한 가닥 더 있으니까 얘도 선을 연장을 할게요. 마루님이 주신 그 커넥터 쓰면 아주 편리할 것 같네요. 요거 잘 활용하죠. 됐다. 그러면 지금 전원이 체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요쪽은 이제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 한쪽 라인은 얘가 먹는 겁니다. 220V 전원을 5V로 바꿔주는 얘가 먹는 거고, 반대쪽은 이미 전등이 하나 먹고 있고, 얘네 두 개가 제가 붙어 있는 거를 가위로 짝뚝 자른 형국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붙으면 지금 전등이 켜지는 거고, 떨어지면 전구가 꺼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피복을 싹 뺏겨서 릴레이에다가 딱 꽂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가 갑자기 영상이 안 나온다 하면 녹한다가 잘못 연결해가지고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잘 확인하고 확인할 건데,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막 안 나온다 하시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다. 문제 없죠. 쟤는 이미 공급받고 요거 두 개 연결하면 접점이 붙는 거니까. 릴레이는 이쪽에 위쪽에 보시면 지금 요 채널의 릴레이를 녹한다가 쓸 거거든요.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위쪽에 연결이 될 건데, 드라이버 가지고 쪼우는 방향 있잖아요. 정 가운데가 커먼 포트, 그 기준으로 왼쪽이 NC, 오른쪽이 NO인데요. 이 두 개 방향은 관계없습니다. 나눠가지고 하나는 가운데 COM, 하나는 오른쪽 NO 쪽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피복을 너무 많이 벗겼네. 조금만, 한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네. 보다가 저거 아닌데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녹한다도 요런데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몰라요. 녹한다는 컴돌이라는 거. 그래도 나름대로 좀 푹 쑤셔 넣어가지고 자, 됐습니다. 감이 220V에서 나오는 요 반대쪽으로 나오는 5V 있죠? 제가 여기다가 요 DC 잭, 이 배럴 잭 달아놨거든요. 얘가 이렇게 보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구성이 다 이제 맞춰졌죠? 자, 두꺼비 집이 안 내려가기를 기원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 확인해보고, 자, 갑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자, 퍼스트 메이커님이 라즈베리 파이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즈베리 파이 보급관으로 제가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배송 중인 것 같아요. 저 받고 나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죠? 제가 전원을 연결을 해놨는데요. 스위치를 제가 올려놓질 않았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올릴 건데, 불안한데? 됐죠? 보드에 불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홈 어시스턴트하고 몰리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뭔가 켜진 것 같은 느낌이 났죠? 온라인 돼 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홈 어시스턴트가 이 전구를 한번 제어를 해보는 겁니다. 제어되죠? 그죠? 됐고. 자, 이번에는 수동 IR 센서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보는 겁니다. 되죠? 그러면 얘가 천장에 붙어 있을 때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더라도 차선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전등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개념은 전등도 끄고 보드의 전원도 꺼버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라면 이 스위치를 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2단계로 나눠져 있죠. 1단계는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제어를 한다. 1단계. 홈 어시스턴트가 안 된다면 적외선 근접 센서 가지고 제어를 한다. 이것까지도 안 되면 수동 스위치 가지고 껐다 켰다 한다. 됐죠? 그런데 이 수동 스위치는 켜져 있을 경우에 끄는 거는 가능한데 요거를 켠다고 해서 이 전등이 켜지는 관계는 아니죠. 왜냐면 잘 보세요. 얘가 켜졌을 때 얘를 강제로 제껴서 꺼버릴 수는 있는데 보드도 전원이 꺼져 버리는 거잖아요. 얘를 다시 켰을 때는 얘가 꺼짐 상태, 릴레이 접점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꺼짐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때 얘가 부팅이 되었을 때 다시 이렇게 켜는 거는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보드가 중간에 낑겨 있는 이 보드가 이 전원을 차단하고 켠다고 해서 이 전등이 직접적으로 켜지고 꺼지는 관계는 아니고, 다만 켜져 있을 때 강제로 끄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죠? 됐습니다. 정원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보시면 요 갈색 선하고 파란 선, 이게 저 천장에 두 가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지금 제가 하얀 색깔 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 모든 거를 다 연결해 놨는데, 하얀 색깔 커넥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천장에 있는 전원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추가한 것들이니까 요 모든 거를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그 전등에다가 추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놓으면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원격 제어가 된다 그 말이겠죠. 그죠? 여기서 켠다, 끈다, 끈다, 끈다.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에서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라는 걸 쓰는 것은 PC 가지고 제어하려고 쓰는 건 아니죠.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가 돼야 되겠죠. 스마트폰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제가 접속을 해보죠. 로그인을 싹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오죠. 지금 켜져 있다고 나오죠. 요거 이제 누르면 꺼지는 거고, 누르면 켜지는 거고. 요렇게 하는 거는 우리 좀 뭐랄까 좀 구성 요소로서 제어하는 거는 조금 인터페이스가 좋지가 않았죠. 카드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인터페이스가 좋았죠. 녹한다의 대시보드로 가서
자, 이거는 원래는 없는 거니까 다 지우면 됩니다. 자, 카드 추가하기. 버튼 카드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아이콘을 자, 좀 전등스러운 걸로 요거 좋네요. 자, 글로브 라이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자, 녹한다의 대시보드 이거 딱 있다, 그죠? 그죠? 이제 이거 들고 가서 요렇게 들고 가서 딱 잘 되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잠깐만요. 와이파이 끊어졌나? 요럴 때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끄면 되죠. 됐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거는 적외선 근접 센서가 덜렁덜렁거리면서 땡땡땡땡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는 뽑고, 자, 1부 IoT 전등 스위치 제어하기 끝났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게 1번 예제였습니다. 지금 해놓은 이 구성 그대로 제가 저 천장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연결해서 작동 영상은 예쁘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리고 일단 옆에다가 치워두겠습니다. 이 모양 그대로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만들 것은 플러그입니다. 스마트 플러그. 이거의 제어 컨셉은 그냥 전등은 전구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콘센트의 전원을 줬다 안 줬다 하는 거죠. 지금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집에 220V 콘센트 벽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일단 콘센트를 탁 꽂아가지고 선을 빼올 겁니다. 뭐 좀 소형화되면 좋긴 좋은데 제가 지금 제품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서 요거를 벽에다가 딱 꽂아주고 반대쪽에서 나오는 선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게 상시 전원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요걸 여기다가 바로 꽂아주면 뭔가 제품을 꽂으면 바로 작동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상전. 그런데 여기 나온 두 가닥 중에 전등하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요 전등 여기서 일단 220V 컨버터 이용해 가지고 활선에서 5V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서 5V 만들어서 보드에다가 연결해 주고, 그죠? 그 다음 요 두 개의 선 중에 한 가닥을 절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릴레이를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 릴레이는 보드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전등 스위치 제어하는 거하고 뭐 하등 차이는 없죠. 그런데 여기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적외선 근접 센서가 아니라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해 줘 가지고 혹시나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됐을 때 누르면 차단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차단이 안 되도록. 근데 얘는 아쉬울 거 없는 게 얘를 그냥 뽑아버리면 되죠. 뽑아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뭐 크게 아쉬운 게 없긴 없는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눌렀다 이게 제어할 수 있는 버튼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죠. 요거를 조금 더 그림판 가지고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플러그에 대한 컨셉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판으로. 조금 전에 그린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자, 220V에서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두 가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는 1구짜리, 콘센트를 써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 벽에 있는 거를 따와서, 이렇게 1구 연장선하고 같은 겁니다. 쭉 따와서. 이 두 가닥에서, 빨대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꼽는 거죠. 여기 딱 꽂아가지고. 여기. 자, 보드가, 요거 이제 컨버터 들어가는 거죠. 220에서 5V 컨버터. 딱 들어가고, 뒤쪽에 여기서 나오는 출력을 보드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죠. 그럼 보드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드에다가 릴레이를 연결을 해주죠. 릴레이를 이렇게 딱 연결해주고, 그 다음 요 놈은 여기를 딱 잘라버립니다. 딱 여기가 잘렸으니까 얘는 지금 전기가 끊어진 상태가 될 거고, 요것을 요 릴레이에 의해서 컨트롤 하는 거죠. 요렇게. 릴레이가 붙여주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고, 릴레이를 떼면, 전기가 끊어지는 건데, 여기다가 녹한다가 그거를 달 겁니다. 선풍기. 그럼 선풍기에 1, 2, 3단 있잖아요. 1단을 눌러둔 채로 선풍기를 여기다 꽂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릴레이가 접점을 딱 붙여주면 선풍기가 돌아가고, 접점을 떼면 선풍기가 꺼지는 형태가 되겠죠. 한마디로 홈 어시스턴트가 선풍기를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제어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선풍기 자체를 우리가 직접 ESP 홈에서 제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좋은 전략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선풍기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어떤 스마트 홈이라는 범위는 아무것도 모르는, 벽에다가 220V 전원을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준의 유저가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자 할 때 아주 간단한 접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지,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수준으로 뭔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개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아유, 머리 아프다. 자, 퍼스트 메이커님이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뜻, 아주, 녹한다가 원래부터, 과거부터, 찾고 있던 물건을, 그렇게 선뜻 보내주신 것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자, 박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전적인 후원도 녹한다에게 아주 도움이 되지만, 요런, 어차피 뭔가 녹한다가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제품을 보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잠깐만,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해두고, 요렇게 해두고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선을 이걸로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피복을 하나 더 까야 되겠네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cm 정도? 한 뼘 정도 하겠습니다. 한 뼘 정도 딱 잘라가지고 피복을 완전 벗겨서
마루오도님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전선. 아마도 마루님은 뭔가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다고 한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가만 보면 뭔가 지금 할 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지를 하신 거죠. 아, 저놈 저거 분명히 저거 할 때 이게 필요할 거다 해서 예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전문가분들은 딱 찌르면 뭔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깝깝하시더라도 피복을 까고 있는 중입니다. 가위로 가운데를 가위로 자르면 된다고요? 가위가 지금 없거든요. 칼은 또 어디 갔지? 이렇게 쫙 잘라요? 그러면 안에 피복이 까지지 않을까요? 칼 살짝 이렇게 길만 내는 개념으로 한번 가보죠. 완전 절단하는 게 아니라. 전혀 효과가 있지 않았네요. 자, 스마트 플러그까지 만들고. 오오오, 잘 꺼진다. 요거까지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저거 천장에 달려있는 거 저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이래 내려놓고 그거 좀 어둡긴 하겠지만, 자, 일단 요거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요런 거 사가지고 직접 홈 어시스턴트에 물려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내일 스트리밍 때는 제가 저 천장에다가 달아놨을 거니까 이렇게 제가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제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딱 까가지고 선 연결하는 거 쉽거든요. 녹한다가 아무리 공돌이라도 컴돌이라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사 두 개 있는 데다가 선이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하나씩 이렇게 딱 찝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피복을 싹 까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안에 많이 들어가네요. 한 뼘 반 정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 얘는 좀 독특하네. 요렇게 좀 더 길게 잘라야 되겠네요. U자로 한번 돌려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게 피복을 엄청 길게 잘라가지고 쑥 쑤셔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참. 됐어. 너무 길게 뺀 것 같기도 하고. 쑥 집어넣어서 깝깝하시죠? 저도 깝깝합니다. 그냥 위에 나사에다가 거는 건가요? 왠지 얘는 이렇게 걸어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사에다 걸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빙글 돌려가지고 꼭 눌러주는 거. 됐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괜히 불똥 튀고 스파크 튀고 이럴까봐 좀 했는데 자, 대충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뭐 아무튼 모양은 좀 안 나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야? 뭐가 이게 자기 게 아닌 듯하게 이렇게 딱 안 맞죠? 자, 됐습니다. 요렇게 이제 딱 연결하면 이제 상전이 되는 건데 네, 뽑아놨지? 일단 피복을 싹 까가지고
괜히 대충 하다가 혼날까봐 좀 이렇게 정성을 들이려고 해서나 잘 몰라서 그냥 대충 꽂았습니다. 자, 됐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연결관계를 만들면 되죠.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긴 할 건데 지금 얘를 꽂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꽂아두고 쓰는 것입니다. 또 요 마루님이 주신 걸 이용을 해서 이거 좋네요. 꽂았다 뺐다 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을 보내주셔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쑥 됐어. 자, 됐죠? 그럼 이제 일단 이거는 상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하게 요 놈을 달아야 되죠. 요 놈을 달아야 되네. 얘도 보드부터 작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요 상태까지 했으니까 두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동 피복 탈피기 뭔지 모릅니다. 자동 피복 탈피기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자동으로 피복을 까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좋은 게 있을 줄이야. 지금 제가 보드 2번 등록해 놓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전원 연결해 보면 알겠죠. 자, 잠깐만요. 자, 녹한다 2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장치를 찾아야 됩니다. 얘는 아닌가 보네요. 얘 아니고 7번 보드. 디바이스 등록하는 거는 제가 1편하고 2편에 거쳐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한다 2 온라인 됐다 그죠?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릴레이 온오프 할 수 있는 거 추가한 다음에 이제 버튼 가지고 켜고 끈다 하는 거 하면 되죠. 그런데 버튼이 요 택트 스위치를 지금 쓰려면 빵판이 있어야 돼서 조금 그러는데요.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핀헤더로 해놓은 버튼이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빵판을 하나 써야 되겠네요. 또 귀여운 빵판 하나 사놨죠. 여기다가 딱 꽂아서 원 버튼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켜고 끄는 거 두 개로 갈까요? 이거 누르면 켜지고 기왕하는 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오프 버튼 체제로 가겠습니다. 요거 누르면 켜지고 요거 누르면 무조건 꺼지고 켜짐 꺼짐 켜짐 꺼짐. 자, 얘부터 관계를 한번 가져가 보죠. 똑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자, 세 가닥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라운드, VCC, S, 5V, 그라운드, 요 S를 디지털 3번, GPIO 번호 5번 여기다가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중국산이 많이 나온다. 어떻게 생겼을지 짐작도 안 되는데요.
자동 피복 탈피기. 점퍼 케이블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거의 목표는 녹한다 옆에 있는 이 선풍기를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제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제 리모컨 가지고 에어컨 제어하는 거는 제가 방법을 마련을 했었죠. 이미 해답이 나왔습니다. 자, 스위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얘는 지금 3번 핀에 하이가 걸려 있네요. 자, 스위치부터 다시 GPIO 스위치 추가하면 되죠. GPIO 스위치 들어가서 녹한다 2 디바이스에 핀 번호는 5번. 요것은 스마트 플러그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끝났죠? 업로드 합니다. 자, 제가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 초반부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뭔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ESP 홈이든 홈 어시스턴트든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뭔가를 쓰실 때는 똑같은 결과물이라도 쉬운 길하고 어려운 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쉬운 길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복잡하다. 분명히 잘못하고 계신 거겠죠. 자, 스마트 플러그 튀어났죠? 자, 이거 아까 맞다. 로우 레벨 트리거라서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했었죠. 켜면 꺼지고, 끄면 켜지고. 인버티드 옵션을 트루로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새 까먹었네요. 자, 핀 자리에다가 5번 핀 인버티드 트루. 자, 됐습니다. 그 다음은 버튼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한쪽 버튼은 항상 켜지는 거, 이쪽 버튼은 항상 꺼지는 거, 이렇게 세팅하면 퍼펙트 하겠죠. 카톡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켜질 때까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엄청 비쌀 것 같이 생겼네요. 한 10만원 할 것처럼 생겼는데. 자, 한번 보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죠? 자, 다음. 버튼 두 개를 추가를 하는데, 이 버튼도 똑같죠? 조금 전에 IR 센서처럼, 이 ESP8266 입장에서는 이 버튼이 바이너리 센서입니다. 누르면 뭐, 떼면 뭐,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50% 누름, 30% 누름, 이런 거 없잖아요. 안 누른다? 누른다.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바이너리 센서가 되는 것이고, 요것도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버튼이 졸졸하게 두 개가 놓여진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왜 제가 이런 것까지 갑자기 설명을 드리느냐? 방송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내부적으로는 요렇게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요게 A면 얘도 A고, 얘가 B면 얘도 B고, 얘가 C면 얘도 C고, 얘가 D면 얘도 D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A하고 B가 달라붙는 거고, 요거 누르면 C하고 D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 B하고 D를 딱 점퍼 케이블로 묶고 그라운드 핀에다 연결합니다.
GND 연결해주고, 요 핀을 ON 버튼으로 할 거거든요. C를 D4에 A를 D5에다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연결 끝이에요. 어차피 아래쪽 거는 위에 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래쪽에 연결하든 위에 연결하든 뭐 대각선으로 연결하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다 요 기호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4는 GPIO 번호로 4번이고 5번은 GPIO 번호로 14번이니까 주의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풀업 방식으로 연결할 건데 ESP8266 내부의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에서 거기에 맞게 또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인풋 풀업하고 인버티드 트루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풀업 방식도 로우 레벨 트리거처럼 상태가 뒤집히거든요. 안 눌렀을 때 하이, 눌렀을 때 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신호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이렇게 꽂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라운드 딱 연결해 주시고 오른쪽 핀을 4번에 왼쪽 핀을 5번에 자, 끝났죠? 그럼 4번 핀, 5번 핀에 달려있는 이 버튼에다가 16,000원 좋네요. 16,500원. 스위치 하나로 해야 된다고요? 한 개로 할까요? 아, 좋습니다. 범주님이 한 개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니 한 개하고 두 개하고 단가가 차이가 좀 많아요. 자, 한 개로 가겠습니다. 녹한다는 말을 잘 듣거든요. 자, 그러면 더 간단하죠? 요렇게 있으면 요거 GND, 요거 D4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도 토글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켜지면 꺼지고 꺼지면 켜지고. 그런데 어차피 작동 표시등은 LED에 붙어 있으니까 요 릴레이에 붙어 있으니까 릴레이에 달려 있는 LED가 요 밖에 이렇게 뭐 대충 붙여가지고 뭐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 켜졌냐 꺼졌냐 알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플러그 안에 매립이 된다면 보드 쪽에서 LED 하나를 밖으로 좀 빼줘서 현재 여기 두 개로 하는 것도 해달라고요?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좋아. 일단 한 개로 하고, 한 개로 한 다음에 두 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 코드 저장을 안 해서, 자, 코드 저장부터 좀 하고. (458-1) 전등 스위치 제어하기. 자, 하나하나 해보죠. 그럼 지금 4번 핀에 바이너리 센서가 하나 달렸고, 이번에는 조금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죠. 자, GPIO 바이너리 센서가 되는 거죠. 가지고 옵니다. 요 정도는 이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번호는 4번이고, 요 놈은, 원 버튼으로 제어하는 거니까, 뭘로 하지? 온오프 스마트 플러그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죠. 켜고 끄는 버튼. 그런데 이 버튼이 지금 옵션이 들어갔죠. 여기 모드 인풋 풀업이 들어가니까 요만큼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풀 다운 방식으로 저항해가지고 하면 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인풋 풀업, 그러니까 아두이노 코드에서 인풋 풀업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거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풀업 방식이기 때문에 상태가 뒤집히니까 인버티드 옵션도 같이 딸려와야 돼요. 따라서 핀 아래에다가 인버티드 트루. 이렇게 하면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그 다음 오토메이션도 한 방에 걸어보죠. 오토메이션은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아, 저기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릴레이 상태가 토글이 되는 거다. 바이너리 센서 쪽에 트리거, 릴레이 연결해 놓은 스위치 쪽에 액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짬뽕을 시키면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죠. 바이너리 센서 코어 쪽으로 가서 눌렀을 때, 아까 이미 답을 알고 있죠? on 프레스 눌렀다. on 프레스 then 스위치 쪽으로 가서 토글 하면 되죠. then 토글 하는데 요 놈을 토글 해야 되니까 id를 요쯤 이제 주면 되죠. id my plug라는 이름을 붙여놓죠. my plug 됐죠. 완벽하죠. 코드 들어갑니다. 스타골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개로 할 때도 홈 어시스턴트 오토메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날로. 이렇게. 아이고 머리야. 자, 프로그램 들어가고 자, 보라색 화면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그거 편의상 잠깐만요. MHZ 얘는 왜 자꾸 튀어나오지? 이 섹션을 좀 분리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일단 요 안 쓰는 거 이 두 개 좀 삭제를 하고, 그리고 각 디바이스에 잘 보시면 그거 어디서 바꾸지? 영역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같은데 얘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실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다 묶여 있으니까 기기 및 그거 어디서 봤는데? 아, 여기 있네. 영역이라는데 두 개의 기기가 거실이라는 데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데로 어떻게 옮기지? 한 놈은 주방으로 옮길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걸까? 옮기고 싶다. 옮기고 싶다. 옮기고 싶다. 아직은 모르겠네요. 자, 뭐, 일단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상관없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쓰는. 요거, 여기서 켜고, 끄고, 요거, 켜고, 끄고, 원 버튼으로 켜고 끄는 거 완료됐죠? 이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이게 예제 2번으로 잡죠. 예제 3번은 버튼 2개 가지고 해보죠. 다양하게 한번 남겨보죠. 1번 ESP8266 보드와 1채널 릴레이와 220V에서 5V로 바꾸는 컨버터와 IR 센서를 이용해서
전등 제어를 구현하시오. 2번 ESP8266 보드와 1채널 릴레이와 컨버터와 버튼 한 개를 이용해서 스마트 플러그를 구현하시오. 방금 한 게 2번이었죠? 저장. 너무나 간단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죠. 자, 2번 투 버튼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버튼 2개로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설정하시오. 자,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끝났잖아요. 이제 이거는 켜는 버튼, 이거는 이제 누르면 무조건 꺼지는 거. 그라운드를 쫙 빼서 여기다가도 하나 딱 걸어주고, 요 놈은 5번에다 꽂겠습니다. 그럼 바이너리 센서가 2개가 돼버린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바이너리 센서가 요만큼이 한 세트가 더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요 놈의 이름은 스마트 플러그 온, 요 놈을 오프로 잡죠. 얘는 GPIO로 하면 14번이죠. D5번, GPIO 14번. 이렇게 따따따따 똑같고, 이제 자, 요거만 바뀌면 되죠. on 프레스 된 얘가 눌러지면 뭐 할 거냐? 스위치 톡을 하는 게 아니고, turn on 하면 되겠죠. 마이 플러그를 turn on 한다. 그럼 얘는 turn off 하면 되겠죠. turn off. 켠다, 끈다. 끝이 났죠. 에러 없고 다 된 겁니다.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플러그하고 막 이렇게 비빔밥 해서 쌈 싸 먹듯이 막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근데 릴레이가 쟤 왜 켜졌지? 뭐 잘못 썼나? 갑자기 뜬금없이 릴레이가 켜지네요. 인풋 풀업 인버티드. 그라운드. 이거 뭐야? 자, 한번 해보자. 그죠? 오프 온, 오프 온. 그럼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이 구성 요소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리프레시 해주면, 자, 여기서 끄면 끄고 켜고, 켜면 여기서 끄고, 여기서 켜면 여기서 끄고. 끝났죠? 전등 스위치요. 이것은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요거 녹한다가 생각하는 그림은, 지금은 제가 구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벽에다가 꽂아 쓰는 겁니다. 요렇게 벽에 2구짜리 그 벽에 이렇게 딱 매립된 거 있잖아요. 제품은 이제 요렇게 생긴 거죠. 만약에 얘가 그게 된다면, 뒤로 봤을 때는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220V 꼽는 그게 이렇게 있고, 제품 패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뒷면의 모습인 거고, 앞면에 이렇게 꼽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두께는 보드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두께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런 두께로. 요 통 안에 이제 막 집어넣어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만들기는 좀 애매하니까, 요렇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다 확보했으니까, 연결만 하면 됩니다. 해보도록 하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럼 여기서 일단 요 보드가 빼먹는 전원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얘가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다시 뽑아가지고. 같이 요래 싹 감아서 이래 쏙 집어넣어주면 됐죠? 됐고. 이게 제가 빨간색 까만선 달아놨다고 해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 게 아니고요. 요거는 교류 라인이라서 뭐 어떻게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여기. 지금은 시뮬레이션 한다고 작동이 잘 되는지 보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플러그 꽂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선풍기를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됐다. 자, 나름대로 잘 써먹고 있죠. 역시 뭘 하든 간에 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이제 요런 부자재들이 좋으니까 뭔가 아주 활용하기가 좋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피복가는 그것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자, 됐고. 요렇게 이제 딱 해주면 됐죠. 보드가 빨아먹는 전기가 이제 끝이 났고, 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탁 잘라가지고 요 사이에 릴레이를 딱 걸어주면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죠. 괜히 이렇게 했나? 제가 요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상전을 공급을 해주면 보드도 항상 전원을 공급을 받고 요쪽 콘센트도 항상 전원을 공급을 받는 형태가 되겠죠. 플러그도. 그러면 얘가 전기를 줬다 끊었다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자르는 겁니다. 댕강. 자, 폭탄 해체하듯이 댕강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복을 정밀하게 조금만. 어차피 릴레이에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된다. 따시! 자, 됐죠. 완벽하죠. 이쪽도 폭탄 해체하듯이 신중하게
이번 주말에 병아리가 태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부화기 안에 습도를 올렸더니 카메라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상당히 고민입니다. 습도를 70%에서 75%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니 카메라가 안 보이는 치명적인 문제가. 됐다. 자,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하게 지금 얘가 절단 났잖아요. 절단 난 거 두 개를 릴레이 하나는 COM, 하나는 NO에다가 꽂으면 되는데 정 가운데가 COM, 가운데 오른쪽이 NO니까 이 뭐 방향 관계없이 잘 꽂아가지고 고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쑥. 아주 완벽하죠. 자, 아까 제가 그려놨던 영혼의 그림 있죠? 요거대로 지금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여기 전원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 보드가 켜져야 되겠고, 그 다음 제가 이 버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 여기 있는 선풍기에다가 꽂아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정밀하게 하실 분들은 범주님의 말씀을 좀 경청을 해주시고, 자, 일단 저는 두꺼비 집만 안 내려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보고 여기로 가고 녹한다는 작동만 되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거니까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녹한다의 오픈톡방에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꽂아보죠. 자, 보드 전원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릴레이 켜고 끄고 켜고 끄고. 그럼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요거를 플러그로만 얘로만 바꿔주면, 얘로 바꾸고 벽에 꽂아둔 다음에 여기다가 선풍기를 꽂아두면 선풍기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겠죠. 다 됐습니다. 일단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네요. 뭐 가지고 해보지? 충전기 한번 꽂아볼까요? 스마트폰 충전기를 여기 이랬다 꽂아가지고, 그죠?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기 화면이 딱 켜지겠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반응이 있죠? 충전 중. 꺼지는 거고. 정신 못 차리네. 고속 충전 중이라고 밑에 나오죠? 됐습니다. 자, 되는 느낌이 났죠?
그래도 220V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빼고 여기다가 요것만 이제 달면 끝이 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 커넥터 이용해서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조금 더 까가지고 짧게 얼마나 까야 되지? 여기다가 쑥 집어넣으면 되나 보네요. 오케이. 자, 요렇게 딱 열어가지고 요 피복을 까가지고 이제 쑤셔 넣으면 되죠. 한 요만큼 들어가니까 요쯤 까야 되겠네요. 자, 이제 완성이 코앞입니다. 제품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요걸 어떻게 3D 프린터 가지고 껍데기를 잘 만들어서 쑤셔 넣으면 학생들 프로젝트용으로는 손색이 없겠죠. 접지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접지선은 뭐예요? 선이 두 가닥밖에 없는데 됐다. 요렇게 딱 해서 어차피 이거 다 벗겨야 되겠네. 어차피 다 벗겨야 되는 거였네요. 아니다. 다음 벗길래요. 뭔가 중간에 이만큼 있는 게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불이 나셔도 좀 참아주세요. 녹한다는 평생 키보드만 치던 사람이라서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조금 피복에 조금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괜찮을까요? 너무 격렬하게 깠나? 뭐 이 정도는 괜찮다 보고. 홈 어시스턴트는 결국 이런 창작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요 블라인드 할 겁니다. 블라인드 제어하고 그 다음 비닐하우스 개폐기도 확보했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를 그거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모터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그 모터를 버틸 만한 비닐하우스를 만들려면 결국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방향을 수정을 해서요. 약간 차고 문을 열고 닫는 그런데 그 모터를 쓰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녹한단에 녹한다가 있는 시골집에 마루가 크다랗게 있거든요. 그 마루 끝에 갈대로 만든 발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2m 정도 쫙 걸어두고 모터 가지고 딱 누르면 싹 말려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샥 내려왔다가 멋있을 것 같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감전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일러실에 전등 갈다가 감전돼 가지고요. 두꺼비지까지 내려갔었는데. 전구를 만졌는데 왜 전구에서 전기가 흐르죠? 전구 간다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 해가지고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 이 꽂아도 헐렁하네요. 의미 없는 거네. 다 됐습니다. 이야, 이야, 이야. 자, 됐죠. 이제 요렇게 이제 넣고, 요렇게 꼽으면 이제 완성입니다. 예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요. 전자가와 전기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어디 글에서 누가 답글을 달아놨던 거였는데, 감전됐을 때 아야 이러면 전자가고 응급실에 실려가면 전기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아야 하면 전자가, 으악 하면 전기가. 쑥. 됐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공정률 90%. 자, 다 됐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뭔가 너저분한데, 요거 뭐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요거 두 개만 밖으로 튀어나오고, 요것들은 어떻게 잘 이제 쌈을 싸서 딱 통 안에 집어넣으면 스마트 플러그가 되는 겁니다.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연결하고 여기다가 선풍기를 꽂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선풍기 이리 오고, 이거를 저기 꽂으려니까 너무 짧게 만든 거, 선을 너무 짧게 만든 것 같네요.
여기다가 자, 재밌죠? 재밌습니다. 자, 두꺼비 집에 안 내리가길 바라면서 좋아. 선풍기를 딱 꽂아. 자, 다 됐습니다. 자, 선풍기가 좀 잘 보이게. 자, 여기 보이나요? 이 홈 어시스턴트에서 한번 켜보는 겁니다. 아, 되다. 아, 드디어 이제 홈 어시스턴트로 선풍기를 켤 수 있게 됐습니다. 됐죠? 그럼 제가 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딱 선풍기를 한번 켜보는 거죠. (3단으로) 해놓지 2단으로. 너무 바람이 세서 뒤로 넘어갔네요. 소리 나죠? 끄기. 수동으로도 한번 켜보죠. 수동으로 켜기. 뭐 다 됐네요. 뭔가 좀 마무리가 뜨미지근한데, 지금 사물인터넷보드 두 대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전등, 하나는 플러그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카드를 또 하나 만들죠. 요거는 선풍기가 펜이죠, 펜. 요런 거 딱 모양 좋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선풍기. 켜지고 꺼지고.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같이 보죠. 켜기, 끄기, 스마트 플러그, 바로 이것입니다. 뭐 스마트라는 말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건 아니긴 한데요, 남들이 다 스마트 플러그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냥 그 용어를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여기 요 화면에서 위쪽에 있는 게 조금 있다가 저 전등이 될 거고, 얘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집 나갔죠. 꺼져 있습니다. 눌러봤자 반응 없고. 좋아요. 다 됐습니다. 기분 좋네요. 요것도 제가 조금 더 예쁘게 찍어서 편집해가지고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등하고 스위치 제어하는 것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제가 목록을 한번 쭉 만들어 보죠. 자, 블라인드, 그 다음 에어컨 제어, 그리고 얘 가지고 요거는 어차피 제가 플러그는 선풍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풍기 제어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전기장판을 꽂아두면 전기장판을 켰다 껐다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전열기를 꽂아놨다면 히터를 켜고 끄는 게 되는 겁니다. 뭐 하여간 얘가 제일 모양이 상당히 러프하긴 하지만 활용도는 얘가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집안에서 쓰기에는. 에어컨 제어 이거는 리모컨 가지고 하는 거고, 헬로월드는 어제 그 테스트가 끝이 났고, 블라인드 제어하는 거는 지금 모터하고 이런 게 배송 중입니다. 배송되는 대로 한번 진행해보고, 야외, 테라스, 갈대발, 자동문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뭐 집안에 있는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온도, 습도, CO2 농도 요런 거 측정하는 거 한 모듈 해서 벽에다가 붙여두고 센서 값을 읽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요런 애들이 하나 있으면 좋은 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어컨을 켠다 끈다, 덥다, 선풍기 자동으로 켜주고, 뭔가 좀 온도가 너무 싸늘한 것 같다, 아니면 녹한다가 잘 시간이 도래했잖아요. 예를 들어 새벽 2시가 되면 스마트 플러그에 달려있는 전기장판을 켜서 자동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오전에 일어날 시간이 될 때쯤 되면 자동으로 꺼버린다. 그리고 그 시간하고 연계해가지고 블라인드도 자동으로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쫙 열어버린다. 요런 게 홈 어시스턴트 오토메이션에서 할 일이 되는 거죠. 재밌겠죠? 일단 한 요 정도. 생각해 놓은 거 많이 있는데, 집안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스마트 플러그 2. 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요. 저기 달려있는 전등까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거는 별도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요거, 이 노드레드를 켰네. 자, 노드레드 말고, 가습기 또 튀어나오고 있네요. 이 보시면 지금 부화기 작동된 지 15일 6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병아리가 한 20일 정도부터 알을 깨고 튀어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한 5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요 병아리 집 확장 공사를 좀 이렇게 해주고, 안에 사료하고 이런 거 좀 이렇게 넣어놓고 창원에 가게 될 건데요. 주말 동안에 일단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잘 깨어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습도를 병아리가 태어날기 D-3일부터는 70에서 75%를 맞춰줘야 된다 하는데요.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값이 60에서 65%를 세팅을 해놨거든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카메라 앞에 있는 이 화면이 너무 이게 김서림이 심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습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습도를 높이면 보여줄 수가 없고, 보려고 하니까 습도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병아리가 알이 촉촉해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깨고 나오는데요. 습도가 높지 않으면 알이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어떻게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 테니, 요것도 지금 녹한다 이 채널에서 스트리밍 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잘 태어나기를 좀 기원을 해주시고. 자, 다 됐습니다. 카드 추가해주고. 그리고 요거 스마트 플러그 이거 딱 이제 눌러보시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졌는지도 요 정보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그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얘를 제어를 하려면 구성하기 자동화 들어가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플러그하고 전등에 뭔가 시간에 따라서 한다든지 일정한 시간 패턴에 따라 한다든지 뭐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죠. 2주에 걸쳐 가지고 요 내용은 녹한다가 탄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일은 뭐 하기로 돼 있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가습기하고 공기청정기네요. 가습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실제 제품을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실제 제품 가지고 한다면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저 가습기와 220V에 꽂아서 쓰는 제품 있잖아요. 공청기. 요거를 스마트 플러그에 꽂아가지고 그거는 켠다 끈다 밖에 할 수 없죠. 녹한다가 한다는 것은 학습용. 녹한다의 프로젝트 보면 아두이노 가지고 가습기 제어하는 예제하고 공기청정기 만드는 예제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가습기는 온습도 센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가습기 모듈이 있습니다. 쫙 초음파로 분무해주는 거. 그거를 습도에 따라서 켜고 끄는 예제가 이미 아두이노에서 구현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물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센서를 베이스로 합니다. PMS 7003번 그거 가지고 KF94 마스크하고 이게 공기청정기 필터가 되는 거고, 팬, 쿨링 팬을 달아서 빨아들인 공기가 아니지, 마스크 쪽으로 흡입을 해서 신선한 공기를 팬 쪽으로 빨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기청정기 예제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개 내일 홈 어시스턴트에 물리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요거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뭐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요런 테이블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근거리에 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주변이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가습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켜주고, 좀 이렇게 좀 쾌적하지 않은 것 같으면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샥 켜주고. 단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만 그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자동화를 걸어두면 평소에는 돌아가지 않다가 딱 착석하면 샥 이렇게 돌아가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의자나 이런 데다가 압력 센서 같은 걸 하나 달아둔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쪽에서 신호를 따도 되죠. 제가 뭔가 컴퓨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직접 컨트롤을 해도 되고, 나 지금 앉았다. 메인 스위치 하나를 이렇게 딱 켜두고, 나 이제 나간다. 끄고 가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자동화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이 내일 할 내용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조금 빨리 끝나긴 했는데 빨리 끝난 대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 톡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셔도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으니까 거기 스마트폰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커뮤니티 탭에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주 건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주 건전한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채팅방이고, 녹한다가 하고 있는 어떤 관련된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눈으로 보고만 있어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질문 없죠? 질문 없으면 스트리밍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 제가 오늘 만들어 놓았던 거 요거 이렇게 설치하고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